받으세요. 경자년 새해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인사드리게 돼서 반갑습니다. 벌써 한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굉장히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광진을 이끌어 가시는 우리 지도자님들께서 여기에 다 모이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래간만에 뵀으니까 서로에게 덕담하면서 인사하고 출발하도록 할까요? 서로에게 복 많이 받으라고 인사 한번 나누시죠. 자,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금년이 무슨 해인가요? 신지, 경자년 신지해라고 그러죠. 신지가 상징하는 것은 좋은 말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풍요로움, 지혜, 번영, 이런 연상어가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과 함께, 또 광진구와 함께 하시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소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한번 보실까요? 청년광진 기분 좋은 변화라고 했습니다. 작년 신년 인사회하고는 좀 달리 좀 준비를 했습니다. 청년광진 무엇을 의미하는 것 같은가요? 구청장이 젊어서 청년광진 그렇게 쓴 것 같나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다 기억하실 겁니다. 광진이 분구된 지가 벌써 25년 됐습니다. 95년도 3월 달에 성동으로부터 우리 광진구가 분구됐죠. 사람 나이로 따지면은 25살, 청년의 나이입니다. 청년 하면은 도전, 열정, 그런 청년의 나이가 됐기 때문에 이제 광진구도 청년 정신으로 이제 성과를 만들어낼 때가 됐다. 진짜 제대로 광진을 변화시킬 때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자, 여러분 민선 7기가 출범한 지도 벌써 1년 6개월이 됐습니다. 그동안에 여러분과 우리 지역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과 사업을 많이 만들어냈지만은 사실은 지난 1년 6개월은 제가 지역 가치를 높이겠다고 그랬죠. 광진의 지역 가치를 높이는 기반을 조성하는 시간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1년 6개월이 지나고 횟수로는 3년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제대로 성과를 만들어낼 그러한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내부 여건은 좀 녹록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지만 그 중에서는 한 두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돈인 것 같아요. 모든 정책과 사업에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예산이 수반되잖아요. 그런데 광진구 재정이 사실은 구조적으로 좀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광진구 자체 세입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뭔지 아시나요? 재산세죠. 재산세. 재산세는 우리 마음대로 할 수도 없고 법률로 정해진 건데 광진구에 재산세 안 내는 땅이 절반이 넘습니다. 55%가 재산세를 안 냅니다. 이러다 보니까 광진구 재정이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그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러한 여건을 갖다가 극복하기 위해서 중요한 거는 외부 재원을 확보하는 거죠. 작년에 그래서 고생들 했습니다. 작년에 외부 재원을 확보하는데 첫 번째가 공모 사업입니다. 외부의 중앙부처, 서울시 공모 사업을 확보하는데 굉장히 많은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80여 건에 약 385억을 확보했습니다. 또 여기에 기관 평가가 있는데 광진구가 외부로부터 평가를 받는데 시상금 25억, 서울시 특별교부금, 중앙부처의 특별교부세 합해서 633억을 확보했습니다. 예년에 비하면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예년에는 사실은 한 100몇 건에 한 200억 조금 넘게 확보를 했는데 한 3배 가까이를
확보했으니까 대단하죠. 그런데 이렇게 하지 않고는 광진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외부 재원을 확보하기까지는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님, 또 우리 시의원님, 구의원님, 광진구 1,300여 공무원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구청장으로서 이분들에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 도시계획 두 번째가 도시계획입니다. 근데 이 도시계획은 아시다시피 서울시에서 결정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험난하지만은 여기에 모든 역량을 쏟아 부을 겁니다. 도시계획을 얘기하게 되면은 상업지역을 많이 거론합니다. 광진구 상업지역이 전체 부지의 한 1.18% 됩니다. 기가 막히죠. 광진의 역세권이 환승역을 포함하면 11개가 있습니다. 이 1.18%라는 것은 25개 자치구의 저 바닥입니다. 그런데 꼴찌는 아니에요. 우리가 꼴찌가 어디냐? 꼴찌는 금천입니다. 금천구하고 우리하고 별 차이 안 나는데 금천이 25위, 우리가 24위입니다. 바닥이나 마찬가지죠. 어쨌든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역세권이 11개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업지역이 1.18%라는 것은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용역 결과 보고서가 나와 있는데 이 사안을 가지고 서울시하고 치열하게 서울시를 설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잠깐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불편한 자리를 여러분들 모시게 돼서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내년부터는 신년 인사의 장소를 좀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귀중한 분들을 갖다가 이렇게 서서 이렇게 신년 인사회를 진행하게 된 것을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내년부터는 좀 체육관이나 나루아트 대공연장으로 이렇게 바꾸는 걸 검토하도록 하고요. 신년사는 최대한대로 좀 압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죠? 금년에 우리 광진이 25살 됐습니다. 이제 청년 광진이 이제 성과를 만들어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청년 광진 이렇게 변화됩니다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좀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새로운 모습의 도시로 광진을 변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첫 번째는 역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시계획으로 귀결됩니다. 도시계획이 업그레이드 돼야지만이 외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 제가 취임했을 때 그해 가을에 광진구 도시계획 전체를 전문기관에다가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작년 말에 용역 결과 보고서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 용역 결과 보고서를 가지고 서울시하고 아주 치밀하게 성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과 함께 광진구 1,300여 공무원들과 함께 모든 역량을 쏟아붓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광진의 변화를 이끌어내는데 아까 우리 주민들 바람 몇 가지가 있었죠. 귀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든지 그 바람을 이뤄내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중에 미가로 상인 한 분이 구역 일도가 지역 공동화 현상으로 인해 가지고 장사하기가 참으로 어렵다. 저도 좀 답답합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제는 좀 기대를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구청 앞에 미가로 입구에 보면 현수막 하나 걸려 있는 거 보셨죠? 중심 시가지형 도시재생지구 선정 200억 확보, 서울시 공모사업입니다. 서울시 공모사업. 이 내용이 뭐냐? 청년 창업 허브로 구축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5G 첨단 산업 접목한 테스트베드 조성으로 스타트업 기업을 유치하겠다라는 내용이걸랑요. 그렇게 되면은 아마 구역 앞에 미가로가 지역 경제가 많은 영향을 끼칠 겁니다. 그렇게 기대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게 KT 부지 개발한다고 그러더니 도대체 저거 언제 개발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는데 동부지방법원을 포함한 KT 부지 작년 말에 사업 시행 인가를 결정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는 그 지역이 대지가 약 한 23,500평 되니까 몇십 층짜리 건물이 10개 동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광진의 랜드마크뿐만이 아니라 구이동, 자양동 일대 굉장히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기대해도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역동의 경제도시로 광진을 탈바꿈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관련된 예산이 약 500억을 금년도 예산에 반영시켰습니다. 내용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세종대 캠퍼스타운 사업이라고요. 이것도 역시 서울시 공모사업입니다. 100억짜리입니다. 100억짜리인데 이거는 청년 창업 지원 공간과 문화거리를 조성하게 되면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동서울터미널에 대해서 여러분들 많이 관심들 가지고 계시죠? 오래됐습니다. 동서울터미널. 저것도 우리 광진의 랜드마크라고 그래가지고 각종 선거 때 저 얘기를 많이 나왔어요. 공약도 많이 내세우고. 우리 광진구 전 정영섭 청장님도 이 자리에 계시는데 그 당시에도 저게 나온 얘기입니다. 그런데 동서울터미널 현대화 사업이 늦어진 거는 저거는 관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정치인들하고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 동서울터미널은 사유재산이걸랑요. 그런데 매체에서도 많이 보도가 됐죠. 여러 가지 내부적인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게 소유권 변경이 생겼습니다. 뉴스에 다 보도된 건데 신세계에서 동서울터미널의 지분을 85%를 확보했습니다. 한진중공업 10%, 산업은행 5%. 그렇기 때문에 빠르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말이면은 착공이 가능합니다. 조금 늦어진다고 해도 내년 상반기에는 착공이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사회적 경제. 재작년에 제가 여기 들어왔을 때 두 가지 정책을 다른 어느 자치구보다 활성화시키겠다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사회적 경제 관련 기업들을 활성화시키겠습니다. 두 번째가 50+ 정책을 어느 지방자치단체보다도 광진구에서 활성화시키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회적 경제의 의미는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그게 생태계 조성을 활성화시키는데 생태계 조성이 굉장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생태계 조성에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자, 우리 사회의 지금 화두 가장 중요한 역점적인 정책이라고 그러면은 일자리를 떼놓을 수가 없겠죠. 그런데 참 일자리 창출 어렵습니다. 정부에서도 사실은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있지만은 간단치가 않죠. 기초자치단체 자치구에서 하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특히 지방정부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낸다. 거의 거짓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공무원이 양질의 일자리 아닙니까? 공무원은 절차가 있죠. 그러면 어떤 일자리를 만들어내느냐?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계약직, 임시직, 기관제 근로자, 공공근로, 이것도 큰 의미가 있죠. 이런 자리를 금년에는 대폭 늘려서 약 4,900개의 자리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그래서 상생의 안전망을 더욱더 견고히 할 것입니다. 세 번째, 따뜻한 복지도시로 광진을 변화시키고 싶습니다. 여기에 관련된 예산이 약 2,860억입니다. 굉장하죠? 금년의 예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광진의 금년의 예산이 5,590억입니다.
그럼 2,860억이라고 그러면은 광진의 예산 대비 50%가 넘는 겁니다. 광진구 복지 예산이 50%가 넘었다. 나름대로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지만은 내용을 보면 또 그렇지가 않아요. 중요한 정부 정책 사업비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기초생활 수급자, 무상보육, 무상급식, 기초노령연금, 이것도 다 매칭입니다. 이런 사업들이 굵직굵직한 게 다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지역과 여러분들을 위한 맞춤형 복지 정책에 반영시킬 재원은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중요한 거는 여건 탓만 하고 있으면 안 되겠죠. 주어진 여건에서 그 여건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낸다라는 게 진짜 그게 지혜로움과 역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주어진 여건에서 촘촘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맞춤형 복지 정책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한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뿐만이 아니라 지방정부, 우리 광진구도 이 5,590억이라는 거에는 여러분과 지역 발전을 위해서 굉장히 좋은 정책과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도 나름대로 하나하나의 의미가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의 생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이 이제 살 만큼 살게 됐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이 34,000달러가 넘어가고 있다고 그러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이웃에는 아직도 어려운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얼마나 먹고 살기가 각박했으면 자기의 목숨을 스스로 끓는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으면 일가족들이 동반자살하는 그러한 사고가 나겠습니까? 광진구에서는 먹고 살기가 힘들어가지고 생을 단절하는 이러한 사고는 단 한 건도 일어나지 않게끔 만들겠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을 만들어냈습니다. 그 시스템이 바로 광진구 복지재단입니다. 복지재단의 주기능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모집 재분배입니다. 그런데 저는 복지재단의 주기능에 몇 가지를 첨부시켰습니다. 복지 플랫폼으로서 컨트롤 타워의 기능을 할 뿐만 아니라 바로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정말 먹고 살기가 힘든 우리들의 이웃, 이분들을 살려낼 겁니다. 이 자리에 계신 지도자분들, 여러분들보다 광진을 더 꿰뚫어 보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여러분들보다 우리 이웃을 더 잘 아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내 이웃에 어려운 분들이 있으면 반드시 광진구청을 녹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함께 더불어 사는 광진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여러분, 선진국이라고 하면은 장애인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더불어 사는 사회, 그런 광진 만들겠습니다. 금년 예산이 한 210억 조금 넘는데 작년에 비해서 한 18% 늘렸습니다. 하지만은 아직도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더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50+ 정책 아까 말씀드렸죠? 사양 4동의 50+ 캠퍼스를 5년 전에 유치했습니다. 50+ 세대, 만 50세에서 노인 인구 전인 64세, 14년에 걸친 연령이 22% 정도 됩니다. 서울시에 약 220만 명, 대한민국 5천만 인구 중에서 1,000만 명이 50+ 세대입니다. 이 50+ 세대, 대한민국 어려울 때 산업화와 민주화를 겪은 세대입니다. 굉장히 똑똑한 세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똑똑한 세대가 정상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보다 비정상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사회, 이걸로 인해서 대한민국 경쟁력에 적신호가 켜진 게 어제 오늘이 아닙니다. 저출산 재고,
해야죠. 국가 아주 역점적인 정책 중에 하나입니다. 출산율 제고에 심혈을 기울이는 것은 당연한 거고, 같이 병행하는 게 50+ 세대가 우리 사회에 다시 투영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해야 된다는 게 저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사람들한테는 생계형 일자리를 제공하고, 경제적으로 지장이 없는 사람들은 그동안 쌓은 경륜을 우리 사회를 위해서 재능 기부할 수 있는 그러한 토대를 만들어서 이 50+ 세대가 우리 사회에 재투영된다 그러면은 대한민국 경쟁력이 훨씬 더 업그레이드 된다라는 것을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보육 문제는 무상보육, 나중에 더 구체적으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푸른 쾌적 도시로 광진을 변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관련된 사업 300억을 금년도 예산에 반영시켰습니다. 자, 여러분, 민선 7기의 슬로건이 뭔지 아세요? 바로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구민이 꿈꾸는 같이 함께 만드는 광진입니다. 이 슬로건은 저는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신 의미도 있지만 내용이 참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지켜야 될 가치를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가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광진구 구정 방향은 기본 방향이 있습니다. 그 기본 방향은 안전하고 깨끗한 광진, 깨끗하고 안전한 광진은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일이라고 2018년도에 제가 들어와서 광진구 전 직원들한테 제가 설파를 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사람이 살아가는데 중요한 게 굉장히 많죠. 그 중에서 중요한 게 가장 큰 게 뭡니까? 건강이죠. 우리 사회에서 지켜야 될 가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많은 지켜야 될 가치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 안전입니다. 안전이 무너지면 모든 게 무너집니다. 그래서 우리 광진에서는 안전하고 깨끗한 광진, 지난 1년 6개월 동안 이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과 지혜를 모아서 그러한 시스템을, 다양한 시스템을 만들어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더 고민하고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장동 운동장 부지 몇십 년 동안 쓰레기장 같이 방치돼 있었습니다. 자, 이제 다목적 복합시설이 금년 하반기면 완공됩니다. 친환경 체육공원으로 탈바꿈됩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사업비가 약 1200억 정도 됩니다. 1200억. 광진구 1년 예산이 5590억인데 1200억 간단치 않지요. 그런데 여기에 들은 조성 사업비를 서울시로부터 100% 시비로 지원받기로 확약을 받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광정동에서 오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청사가 다 현대화됐습니다. 몇 개 동이 아직 현대화가 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군자동, 구이동이 현대 사업에 들어갔습니다. 광장동도 약 40년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광장동 주민센터를 고민하다가 광장동 운동장 부지 그 사거리에 정책시설이 건립됩니다. 거기에 1층에 주민센터를 설치하는 걸로 서울시하고 대강 그 협의가 마무리됐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다섯 번째, 미래 청년 문화 도시로 광진을 변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예산이 한 270억 됩니다. 270억 됩니다. 그럼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자, 도서관, 체육관, 자양동에 완공됩니다. 2월 초에 개관식 합니다. 중곡동 의료복합단지 금년도 하반기에 마무리될 것입니다. 몇 군데 도서관도 조성합니다. 굉장히 다양한 시설을 갖다가 설치합니다. 이러한 시설은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바로 이 자리에 계신 오피니언 리더 여러분들이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구청장은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끝으로 광진구 체육회를 활성화시키겠습니다. 왜 체육회를 활성화시키냐?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예산이 더 들어가야 됩니다. 예산을 증액할 겁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에 왜 체육회 활성화하는데 예산을 증액하냐? 바로 건강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국민들 건강 때문에 예산을 증액해서 활성화시킬 것입니다. 바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의 건강과 국민들의 건강은 광진의 건강입니다. 건강한 광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육회를 활성화시키는데, 체육회 활성화시키는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시설을 갖다가 추가 설치하는 것, 두 번째는 우리 국민들이 운동할 수 있는 비용을 절감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체육관 완공됐다고 그러지 하나, 두 번째는 각 종목연맹에서 광진구의 공공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그러한 비용을 최대 50%까지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재작년에 조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어디를 가나 저렴한 비용으로 운동을 통해서 건강을 도모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다시 한번 고맙습니다. 지난 1년 6개월 동안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또 구청장 혼자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도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우리 구정을 구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구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러분과 함께 동행해야 된다는 것을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저는 여러분 우문현답이라는 얘기 들으셨죠? 우리들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 현장 행정을 추구할 것입니다. 현장 행정은 실용 행정으로 이어진다고 봅니다. 실용 행정은 바로 여러분들의 행정 만족도를 높여줄 겁니다. 그리고 우공이산의 자세로 겸허하게 여러분들 말씀에 귀 기울이고 1300여 명의 광진구청 공무원들과 우직하게 뚜벅뚜벅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든지 여러분들 구정에 불합리한 사항이 있으면 지적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귀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